네, 오랜만에 듣는 핑클 노래네요. 자, 추워진 날씨인데 뉴스 썰기는 더 뜨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실용적으로 정책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자, 왠지 어색한 그들의 위치로 잡아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색하다는 말씀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서로 상대방이 내놓을 듯한 정책을 각자 주장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일단 하도 이제 여야 모두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뉴스 썰기에서는 좀 정책을 썰어본다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 구도를 나눠보면 민주당은 조금 중도나 개혁, 진보에 가깝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보수에 가깝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 양측 후보들의 주장을 보면 주로 경제 문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별법과 마녀긋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양도세 세금을 무겁게 매기자라는 거를 좀 한시적으로 밀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양도세 중과는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보수적인 색채가 진한 의제입니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더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다라는 지적은 같은 여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해법으로 내놓은 정책이 지금 많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런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를 그 투기의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투기의 결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자라는 건데요. 이거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면 거래 자체가 끊겨서 부동산 공급이 안 된다. 양도세 중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예해주자,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자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1년 정도만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사실상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줄 알았으면 왜 이제 하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한번 논의하자. 사실상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셈이죠. 뭐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사안이죠.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사실 살펴보면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과 보수의 색채가 강했던 당에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이사제,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경영에 좀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해주자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진보의 어떤 상징적인 이슈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보수나 또는 재계, 경제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러니까 노동 문제 아주 논쟁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제였죠. 한국노총을 만나서 찬성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어제는 반대로 기업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사제는 시대 흐름과 함께 가는 게 맞다. 일단 공공부문부터 추진을 해보고 하면서 좀 판단을 해봅시다라고 오히려 경제계를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윤 후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걸 계속 찬성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노동이사제 찬성을 환영한다. 당장 12월에 처리하자.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사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많겠지만 저희가 지금 색채가 강한 걸 일부러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걸 유예한다거나 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거. 그동안 사실 보수와 진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였는데 여야 후보들이 서로의 진영의 제안들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인 거죠. 왜 그러느냐? 일단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과감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사람 다 사실상 그 이념의 어떤 경직성보다는 이념에 대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어요. 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실용을 좀 많이 강조했고, 자, 윤석열 후보는 중도 확장을 좀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정강 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나온 게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게다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두 후보가 많이 박빙 구도이지 않습니까? 거의 네.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 전략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또 가족 이슈 같은 논란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둘 다 표심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체성을 바꾼다면 그것도 너무 쉽게 여태까지 가져왔던 보수와 진영이 이끌어왔던 정체성을 쉽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판 나오죠. 어디서? 바로 내부에서 그런 반발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진영에서 이거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반발이 나오고 또 민주당 안에 어떤 선명성이 강한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장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박수현 수석. 자, 부동산 시장 이제나 겨우 안정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양도세 무겁게 매기는 거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자, 반면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죠. 윤 후보가. 자, 이에 대해서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유감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가족 논란이 지금 불거지면서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좀 이성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정책이 실종됐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들을 짚어주는 뉴스 설계가 얼마나 유익한지 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가요? 네, 괜찮아요. 전 뻔뻔하니까요.